네, 오늘은 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기엔 오히려 뉴스 기사에 가까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번에 어제 10월 10일에 제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분께서 받았다는 소식을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을 보다가 이제 YTN 속보로 확인하고 이제 바로 이제 검색을 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예전에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으로 한 채 이슈가 됐었고, 네, 그때는 사실 읽을 생각 1도 없었습니다. 그냥 소설도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번에는 노벨 문학상 버프도 있었고, 솔직히 이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노벨상이고 또 노벨 문학상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부분을 인정받았다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것도 한국어를 이제 아무래도 번역을 했겠죠. 근데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한강 작가가 가진 그런 시적인 재능이나 그 산문으로 풀어내는 그 조화를 완벽하게 이제 번역하는 게 아무래도 힘들었을 텐데 그 부분을 평가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조금 짜치긴 하지만 노벨 문학상 받았기 때문에 읽는 건 이제 더 큰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주목되고 있는 거는 광주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가 더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 부분을 더 중심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평가를 받은 작품 중 두 가지가 소년이 온다랑 그 뒤에 작품인 작별하지 않는다인데, 두 개 모두 특징이 이제 높게 평가받은 부분인 그 역사적 트라우마를 시와 산문으로 이제 서사적으로 잘 풀어냈다. 그래서 역사적 트라우마인 광주 민주화운동의 소년이 온다, 그리고 4.3 사건을 다룬 소재로 한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이 두 작품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인이기도 하고 또 비록 중퇴이긴 하지만 한때 역사를 되게 전공자로서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4.3 사건을 항상 좀 뭔가 응어리진 마음으로 접하곤 합니다. 제가 이제 제주인인데 4.3을 항상 알아갈 때마다 뭔가 허기짐? 그러니까 지적으로나 어떤 역사적으로나 어떤 내 감정적으로나 부족하다. 항상 뭔가 이제 알고는 있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 분명히 어떤 복합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계속 반문하게 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건지 이 정도로 아는 게 맞는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역사를 전공했다고 하거나 역사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4.3을 어떤 우리 훨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리고 내가 살고 태어난 공간에서 겪어진 어떤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항상 고민할 때 작품들을 접하곤 하는데, 이 책은 좀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작품 중 하나니까 또 읽을 수 있던 동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읽고 나서 소년이 온다도 읽을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밀리의 서재로 검색을 했는데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디북스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문화적인 생활을 할 때 돈은 아끼면 안 된다고 이게 한 교수님이 얘기를 해줬는데, 어쨌든 최저임금 노동자로서 항상 돈에 민감하긴 합니다. 그래도 뭐 고민하진 않고 이제 구매를 했고요. 당연히 이제 이 책은 그 가격의 값어치를 훨씬 넘어서는 책이긴 하죠. 어떤 책이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끔 불쏘시개도 있긴 하지만, 네, 한번 이 책을 잘 한번
읽었다고 치고 그냥 설명을 할게요. 제가 서평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냥 혹시나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은 분들이 듣는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제가 그냥 이 책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제 궁금해지면 풀 스토리는 풀적 어떤 전체 서사는 직접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한 이제 소설의 어떤 대부분 내용 자체는 사삼을 전반적으로 다룬다기보다 어떤 경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사삼과 관련된 가정에서 이제 자란 인선이라는 이제 또 다른 인물이 이제 부탁한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제주에 방문하고 어떤 회고되고 또 인선과의 관계 속에서 사삼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이제 덧붙여지는 느낌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소설을 읽는 재능 별로 없고 특히나 시적인 감각은 더 없습니다. 시를 이해하는 능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냥 제 눈에는 이탈릭체와 짤막하게 쓰여진 문장 정도로밖에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간중간마다 저 정도의 어떤 수준을 가진 감성을 가진 사람도 저자가 그 어떤 재능이 시적 재능이랑 산문 그러니까 서사를 풀어내는 그 방식이 독특하다, 괜찮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사삼 자체를 그냥 뭔가 사삼을 전문적으로 이걸 다뤄야겠다라는 작품이라기보다는 사삼 사건도 어떻게 보면 소재인 거죠, 이 한강 작가 입장에서는. 근데 가볍게 다루는 게 아니고 어떤 인선의 입장과 또 인선을 바라보는 경아라는 인물의 입장과 또 사삼이라는 사건을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화를 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저의 좀 뭐랄까 있어 보이는 감상평이라고 대충 넘어가셔도 좋긴 한데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삼 사건을 다루는 작품들은 일단 조금 뭐랄까 소명의식이 좀 강하세요. 작가분들 자체가. 만약 이제 이를테면 사삼을 다루는 전문적인 학자분들은 최대한 이제 올바르게 사삼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워낙 진중하게 접근하시는 건 당연하고, 또 사삼 관련한 소설이나 또 사삼을 좀 더 쉽게 풀어낸 책을 만든 집필하는 분들조차도 사삼을 최대한 정확하고 뭘 이해해야 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4.3 사건이라고 표현되잖아요. 지금까지도 광주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표현되는데, 그냥 4.3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복합적인 상황들이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어쨌든 엄청난 숫자의 희생자들이 있다는 부분인데, 저는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한강 작가가 잘 풀어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걸 인선이란 이제 인물을 통해서 잘 다뤄지는데, 인선이란 인물은 어쨌든 본인이 제주의 가정 아버지가 어떤 트라우마를 가진 인물이었고, 또 그런 영향 속에서 뭐 이제 4.3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도 만드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어떤 마지막으로 다뤘던 영화 중에 아버지의 역사에 붙이는 영상시라는 이런 본인이 붙이고 싶었던 아닌 그런 부제를 다룬 영화를 상영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질문, 아버지 할 영화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영화도 아니고 역사에 대한 영화도 아니고 영상시도 아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제 진행자가 반박하면서 무엇에 관한 영화인가요? 라는 대답을 질문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는 그 인선에 대한 묘사, 마치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저주를 받은 듯 천천히 말을 이어가는 인선이라는 문장을 통해서 저는 그냥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강 작가가 그 이 작품을 써내려갈 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로 주목을
그 노벨 문학상 받기 전에도 당연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만약에 이제 작별하지 않는다는 4.3에 대한 소설인가요? 아니면 어떤 경화를 통해서 인선이 겪는 가정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작가 자신의 그런 시적인 그런 능력, 뭐 재능 등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작품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작가 입장에서는 똑같이 인선처럼 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작품 통해서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는 어쨌든 이 작품도 자신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떤 중요한 작품 중 하나겠지만, 사람들은 이 작품을 온전히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 아마 미리 예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 4.3 얘기야? 아니면 뭐 인선 불쌍해 뭐 이런 식으로 경화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 뭐 시도 잘 쓰고 소설을 되게 잘 쓴다, 뭔가 기술적인 감상평을 남기는 분들도 있을 테죠.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소설을 되게 잘 이해하고 배경시 엄청 뛰어난 사람들은 한강 작가가 쓴 작품 자체를 마치 이제 회 뜨듯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말할 테고, 저 같은 이제 제주인이나 어떤 역사적 사건을 관심 있는 분들은 4.3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죠. 이게 4.3을 다룬 것이다 뭐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겠고, 아니면 이 작품 자체에 있는 인물들의 포커싱을 하는 사람들은 경화와 인선의 관계, 그리고 인선의 어떤 겪는 사건들, 트라우마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안타까운 이제 죽음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감상을 남기겠죠. 한강 작가는 어떤 부분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의도된 것일 수 있고, 뭐 진짜 원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건 한강 작가도 이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이런 마음들을 미리 예견을 해두고 이런 인선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려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 자체가 좀 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제목 자체가 시적 허용이 아닌가. 작별이라는 것 자체는 이미 벌어지는 상황인데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별에 제동을 거는 느낌인데 재밌더라고요. 이 내용 자체가. 이 소설 중간에도 이 제목을 어떤 정하는 그런 신이 나오는데, 물론 소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소설 안의 내용 속에서 등장하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재밌는 장면이었고요. 왜 작별하지 않는다라 나름의 제 어떤 해석을 굳이 하자면, 우리가 이제 4.3이라는 혹은 뭐 민주화운동 속에서 역사적 비극의 희생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게 사실 인선이 이제 살아있는 새를 이제 돌봐달라고 이제 경화한테 부탁하는 김에 해서 경화가 제주로 간 건데, 결국은 이제 새도 죽고 이 마지막으로 인선도 죽음으로써 경화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 형태의 죽음을 맞이한 상태에서 작별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그런 결말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량으로 표현되는데, 어떻게 보면 작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작별할 수 없는 느낌도 들죠. 예. 어쨌든 희생당하신 분들, 그리고 가까운 이의 죽음. 이제 경화가 그 부러진 성냥을 붙이다 부러지고 다시 이제 부여잡고 불꽃을 일으키는 그 장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떤 역사적 비극의 희생자들이나 혹은 인선으로 대변되는 그런 이제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경화라는 인물이, 경화는 어쩌면 우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사라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마치 이제 날개가 부러진 새를 다시 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참 저같이 어떤 소설이나 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작품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게 조금 어찌 보면 좀 짜치긴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라도 읽힌다면 책을 읽는 그런 것들이 많아진다면 저 좋은 일이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기적이긴 한데 사실 광주민주화운동은 너무나 많이 다뤄지잖아요. 영화도 많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솔직히 여야 가릴 것 없이 거의 성역에 가까운 수준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데 4.3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4.3은 최근에도 극우 보수 단체에서도 현수막을 걸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좀 4.3 사건이라는 표현으로 여전히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명칭이 이렇게 정해지는 게 변경되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한강 작가를 통해서 제주 4.3이 조금이라도 올바르게 이 역사적 비극 그리고 역사적으로 희생된 그 넋을 조금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그런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꼭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좀 같이 추모할 수 있는 광주 민주화운동처럼 좀 그 정도까지는 사실 욕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이번 작품이 노벨 문학상이 저희 제주인의 어떤 응어리진 한을 좀 달래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빡세게 해서 좀 급하게 읽긴 했습니다. 사실 소설을 이게 그렇게 그 분량이 막 많은 분량은 아니라서 금방 읽긴 했는데 사실 좀 많이 대충 읽긴 했어요. 근데 대충 읽은 이유는 어차피 심도 있게 읽어도 이해 못하니까 제대로. 그래서 빠르게 읽고 제가 느낀 감상을 전달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봤고요. 저는 소년이 온다는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숨 고르기를 하고 읽던지 아니면 다음 주에 읽어볼까 한번 생각 중입니다. 네, 아무튼 한국에서 두 번째 24년 만에 노벨 문학상이 나왔고 조금 이 발언을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어떤 나이든 추문이 있는 분께서 후보로 계속 올라와서 그 명성이 자자했었지만 올바르고 재능이 만개되신 작가분께서 노벨 문학상을 또 한국에 안겨주신 부분 너무 감사드리네요. 아무튼 잡소리와 함께 읽은 책에 대한 후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